본인이 생각하시는 저는 되게 어떤 꼰대, 상사의 네. 느낌? 저는 약간 꼰대인 꼰대예요. 왜냐면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단하고 꿈이기 때문에. 아 네.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농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질리고 할 수 있었던 게 볼 때마다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고 재밌고 흥미롭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많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후천적으로 얻어졌기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희 딸아이도 좀 그런 게 강해가지고 이제 아이돌에 하나 빠지면 끝장을 볼 수 있는데 네, 저 보면서 저도 가끔 느껴요. 아 이게 피는 무섭구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또 사행성 같은 거 절대 안 빠지려고 애를 많이 썼고 농구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농구 하나를 글 쓰는 것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뭐 이걸로 아이템도 돈 버는 아이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 상상력을 영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와서 좀 안 질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안 질리면서. 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와이프도 계속 한 명만 계속 사랑하고 있고. 농구가 계속 안 질리. 네. 농구도 그냥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방면으로 이렇게 뭐 그렇죠. 상품도 농구 팔고 관련해서 3대3, 잡지고. 네, 또 3대3도 있고 여자 농구도 있고 NBA도 있고 유럽 농구도 있고 많잖아요. 그 농구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자꾸 궁금해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더 아이템을 잘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물론 이게 저도 농구 엄청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그 생각이 이게 만약에 내가 업이 됐을 때 또 업이 되면 이게 또 취미랑은 좀 다른 별개의 네. 영역이잖아요. 혹시 뭐 박사님은 이게 막 그런 게 없으셨나요? 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일단은 기자가 됐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적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한 적이 많아요. 이게 저는 너무 그 훼손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자로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한부터는 글로 뭔가를 쓰기보다는 좀 이제 찾아가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했는데 독자들이 봤을 땐 답답한 사람이죠 제가. 사실 잘못된 걸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독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걸 굳이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농구가 좀 훼손을 당할 때 좀 기자라면은 지적을 해야 되지만 또 팬으로서는 마음도 아파하고 그런 게 많았고 또 역시 저 같은 경우는 대중들한테는 글로 알려졌지만 이제 제가 점프볼이라는 잡지를 운영할 때는 사업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이면 재미가 없더라고 사실은. 광고주 네,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좀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볼 수가 있고 근처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 참아 넘겼던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행운하라고 볼 수가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고 가족까지 챙겼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손대모님이 이제 지금은 루키랑 점프볼은 이제 옮기시긴 했지만 네.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가보셨잖아요. 네. 그 조직체에 혹시 의미 있는 기여나 헌신하시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조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뭐 어떻게 딱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회사의 얼굴로서 일을 할 때까지는 한 5,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2008년이었거든요. 점프볼 편집장 된 게 점프볼 자체가 좀 약간 올드해지고 있었고 회사가 또 분위기가 좀 바뀔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농구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데이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주 옛날 방식의 농구가 많았을 때 분석이 많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자지만 다이어그램도 써보고 화면 캡처 디자인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걸 오농께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2008년쯤에 이제 저를 편집장으로 올리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일을 시작하고 8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점프볼에 네, 점프볼에서 영향을 끼쳤겠네요. 그렇죠. 좀 잡지가 좀 젊어지고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뽑는 사람도 저 어리고 그러면서 좀 젊은 피가 좀 돌기 시작했던 것 같고 5, 6년? 네, 5, 6년 그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 직업의 약간 성질을 바꾸셨는지. 바꾼다고 보기 어려운데
물론 저는 스스로 되게 바꿨다고 하면 스스로 되게 과도표현하는 것 너무 같고 영향을 끼치신 건 맞으시니까. 다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인터넷 기자라는 것들이 저희 시스템이 있어요. 점프볼에 루키는 이제 루키부터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 루키가 이제 제가 2003년부터 루키의 그 편집장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4살이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루키가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장님 사무실 없애고 그냥 제가 제 주변에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다, 우리 커뮤니티에도 아는 형들 많다 해서 그 형들하고 같이 글 쓰고 싶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좀 용단을 내줬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알러브 NBA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세용 기자가 있었고 박세용 해설위원 스포티비에서 NBA 하시는 해설위원이었고 최영길 해설위원이 계셨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분들 꼬셨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창립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회사가 있고 다 정상적인 회사였는데 경영이 좀 기울었을 때여가지고 그럼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굳이 뭐 회사 출근할 필요 있냐? 저도 대학생이고 직장인보다는 프리랜서들로 회사 출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 앞서가신 게 네. 지금 약간 이제 자택에서 근무하는 네. 굳이 사무실 안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네. 저도 어쨌든 학생이라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돈 많이 안 줘도 되고 저희 친구들도 필진들이니까 글 쓰고 농구를 봐주면 되고 그 당시에 다들 즐기면서 했었어요. 농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내 글을 사람들이 읽어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재미에 다들 글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키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겨났고 저는 그때부터는 거의 직원들을 뽑기보다는 파트너를 좀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에도 조현일 위원을 그때 뽑았었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재미있게 일을 했죠. 다 같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랬던 것이 저한테 모티브를 좀 줬고 점프볼에 와서도 인터넷 기자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굳혔는데 인터넷 기자 같은 경우 대학생들을 이제 뽑았어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저같이 기자 지망생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무턱대고 덤벼들면 사실 어렵잖아요. 필드가. 그러니까 좀 점프볼에서 경험을 좀 해봐라. 물론 열정 페이지만 그래가지고 대학생분들 뽑아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일을 해보고 근데 그 시스템을 이제 붙인 게 20년 됐어요. 점프볼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지금도 1년에 한 명씩은 꼬박꼬박 이제 여명근 네, 여명근은 아니에요. 여명근은 아니고 이동환, 이승기도 아니고 정지욱 기자 아세요? 용병닷컴의 정지욱 기자, 유명 네, 뉴시스의 박지혁 기자, 그리고 루키의 이동환 기자, 뭐 그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언론사에 취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좀 포맷을 플랫폼을 제공해 준 거죠. 그 안에서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른 언론사에 취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제가 약간 농구에 미쳤다면 미친 1%의 영향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직업과 이제 관계돼서 많은 결정들을 이제 편집장도 하셨고 많은 결정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 중에 가장 손꼽히 생각나는 어려웠던 결정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모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같겠지만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몇 번 없긴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제일 힘들었고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별할 때도 많았고 근데 또 잘 돼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은 언제나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점프볼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메이저리그로 따지면은 AA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의 AA. 메이저는 이제 언론사들이죠 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포맷에 맞게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예의 있게 취재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서 올려보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점프볼 기자들도 다 인터넷 기자를 거쳤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저희 정 기자를 끌어올리고 또 내보내고 선순환이 되면은 대학생들한테 또 이 친구들이 롤모델이 되니까 그 시스템을 되게 뿌듯했는데 그 와중에도 점프볼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그만두라고 말할 때는 그러네요. 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업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이건 정말 내 일이지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 하시는 거랑 반대로 이건 좀 너무 하기 싫은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독립을 해서 나왔어요. 점프볼에서. 그래서 SNC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점프볼 자회사인데 제 지분과 점프볼 지분이 좀 합쳐진 회사인데요. 이제 아예 새로운 업무예요. 영상 업무니까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인스타그램 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좀 되게 새로운 거죠 저한테 다. 왜냐면 저는 20년 동안 글만 써오던 사람인데 영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출연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될 때, 영상으로 나올 때가 너무 기뻤어요, 사실. 옛날부터 그래서 시나리오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되게 신나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나오고 제가 찾은 소스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 할 때가 제일 신나고 요즘에는 물론 이제 편집하는 친구들은 고역이겠지만 네, 그래서 재밌고요. 조선의 느바고 조선의 드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재밌고 반대로 이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직원들을 아예 새로운 영역의 직원들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사실 저는 글만 봐도 알아요. 얘가 어떤 기구로 글을 썼구나까지 다 파악해요. 저는 우리 직원들의 글 하도 맨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졸면서 썼구나, 날 욕하면서 썼구나, 취재가 부족했는데 좀 어떻게 덮어가려고 덮는구나 그런 게 다 보이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성질의 업무잖아요. 영상은. 그러니까 저도 감을 못 잡았어요. 애들한테 이거 언제까지면 될 것 같아라는 말 선뜻 못 할 정도로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직원들도 되게 힘들어했고 저도 힘들어했고 지금이야 뭐 이제 대충 저도 직접 편집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느껴지는데 직원들한테 되게 일을 시킬 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아 내가 왜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네,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네. 박사님 생각하시는 장기적인 목표랑 또 단기적인 목표가 네. 혹시 어떻게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은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점프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점프볼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를 놓을 수 있었던 거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만 있다 보면은 50살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뭘 하고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죠 사실은.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거가 좀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그래서 그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인정받는 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연홍TV 여자 프로농구 연맹 그 공식 유튜브 운영해주고 있거든요. 선수들 콘텐츠 만들어주고 인스타그램 관리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고히 해서 진짜 얘네한테 일을 맡기면은 떡상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는 회사가 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그 플랫폼을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저의 영상 잡지, 영상 매거진을 만드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플랫폼이네요. 네, 근데 농구가 또 상대가 그렇죠. 너무 빨리 바뀌니까 플랫폼이 어떻게 적응시켜야 될지도 고민이 많고 농구가 또 안 통하는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 배구만 해도 인기가 많은데 농구는 또 KBL에 인기가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농구 국내 농구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플랫폼을 안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장기적인 목표는 또 그렇게 잡아가지고 잘 됐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보는 점프 같은 네, 그런 것들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떠들고 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농구라는 컨텐츠를 뉴스 프로그램 같이 재밌는 좀 매거진 프로그램 같이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농구 인생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처럼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약간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어떤 점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선택 위치에서 사실 저는 영상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저를 택해준 것은 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점프로 독립을 해서 나온 건데 친구들이 같이 저를 따라와 준 거니까 저는 일단 농구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20년 있었으니까 섭외라든지 뭐 선수 하다못해 선수 섭외까지 제가 하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농구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나리오 짤 때든 장면 하나를 고를 때든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단은 리더십은 아니고
편안하게 돈 확실하게 약속 지켜주고 그런 상사이기 때문에 좀 택한 거지 아닌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저는 되게 어떤 상사의 느낌? 저는 약간 꼰대인 꼰대예요. 왜냐면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단하고 꿈이기 때문에. 아 네. 진짜요? 네,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하는 태도도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고 글 하나 쓰려면은 진짜로 제대로 써야 되고. 근데 그걸 남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조던이랑 코비는 강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우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 옛날엔 강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년 전에는 제 나이 또래들이잖아요. 다 80년대생들. 그 친구들한테 강요를 했어요. 굉장히 채찍질도 많이 하고. 근데 세대가 바뀌더라고요. 90년대생들은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친구들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 들어주고 빼줄 수 있는 거 빼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준 게 아닌가? 그래서 믿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약간 꼰대 중에서도 확신하는 꼰대. 뭐 좋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근데 선수들이랑 선수라면은 못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할 뿐이지 직원들한테 그것까지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현재 계신 위치에 도달하시기까지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나 교육 같은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 때 하셨었던 대학생 때 저는 제가 시작을 2000년 11월에 했어요. 나 99년 겨울 아니 99년 겨울에 했어요. 99년 겨울에. 그래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때가 스포츠 마케팅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생각하기에는 좀 거창하게 막 스폰서십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수막 거는 것도 마케팅이죠. 어떤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것도 스포츠 마케팅의 과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죠. 현수막 걸고 빗자루질하고 코트 닦고 이벤트 할 때 물품 나눠주고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했어요 다. 서드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성장에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기자로서는 글만 쓰는 직업이지만 저는 글을 쓰면서도 제가 취재 대상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시작했는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오거든요. 에이전트도 해봤어요 저는. 에이전트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네, 외국 선수 데리고 오는 일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도 알고 대화 좀 더 수월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 대학생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글 쓸 때도 어쨌든 간 남들보다 좀 더 생생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 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근데 저는 대학생분들한테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구단들마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희 때는 사실 아르바이트 말고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SK나이츠든 뭐 오리온이든 축구단이든 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걸 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꼭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어쨌든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 체질이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마케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선수들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분들한테 그런 거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그때 그렇게 대학생 때 이것저것 경험해봤던 것들이 사회를 좀 더 경험을 하고 또 이 스포츠라는 게 업계 종사할 때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이 버리고 간 계약서 이면지 집에 가져가서 봤어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수 계약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 경험도 좋지만 직접 네. 경험을 통해서 네. 더 생생한 그 당시만 해도 회사가 또 저희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사무실 불을 제가 끄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작은 건물이어가지고 밤샜어요. 그냥 컴퓨터 PC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무실에서 내 마음대로 24시간 컴퓨터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PC방 1시간 2,000원 막 그랬거든요. 비싸잖아. 근데 사무실에 있으면 다 공짜니까 음료수도 공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걱정돼가지고 여기 뭐 하는 데길래 애를 집에 안 보내냐. 근데 저는 오히려 사무실이 더 집 같은 거예요. 되게 편하고. 그래가지고 친구 불러서 밤새 게임도 하고 막 농구도 보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반년 동안, 그러니까 6달간 현재 하고 계셨던 일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었거나 창의적이었던 일이 혹시 있을까요? 혁신적이었던 건 없었는데 올스타전이 이번에 취소가 됐잖아요. 여자농구, 남자농구전. 네네. 그래서 WKBL 같은 경우는 뭐 순전히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WKBL을 같이 기획했던 게 연홍TV를 통해서 올스타TV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스타전은 안 열리지만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이 뭐 3점슛 대회 직접 못 던져도 3점슛 게임 어플로
게임 해가지고 1등을 가린다든지 또 선수들 팬 미팅, 랜선 미팅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스타 TV를 해가지고 5일 동안 5개 콘텐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했는데 그동안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했던 것들을 오히려 KBS나 YTN에서 취재를 해가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뭐 다 모든 걸 다 세팅한 건 아니지만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스타전을 대체할 만한 좋은 콘텐츠를 냈던 것이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처음 해본 네,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네, 운영해본 또 코로나가 처음이었으니까 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올스타 TV 안에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을 더욱 가치 있게 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없어요. 영상은 그냥 글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이야말로 진짜 인내심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좋은 컷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일단 제일 힘든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왕도는 없다. 네, 왕도도 없고 저도 이제 지금 배워가지고 이제는 좀 경기 하나 좀 하이라이트로 편집할 만한 실력이 좀 조금 갖춰진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름길도 없고 오히려 조금 더 힘든 게 진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뉴스를 틀어가지고 점프볼 놓친 뉴스가 없는지 또 내가 놓친 뉴스는 없는지 또 애들 올린 거에 오타가 없는지 그런 거였다면은 요즘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계속 봐요.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건 없는지 혹은 경쟁사가 또 잘한 건 없는지 그런 거 계속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젊어지려면은 사고방식이 젊어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한 본인만의 기준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항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호기심. 네, 질문이 없으면은 그거는 좀 필요가 없는 사람. 네, 뭐든지 궁금증이 항상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해설자로서는 사실 계속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알을 깨려고 하는 네, 그런 뭐든지. 것들 왜냐면은 조현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게 모르게 고충은 좀 있었어요. 견제도 되게 많이 받았고 무시도 많이 받았고 조현일 위원은 그걸 잘 극복한 케이스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선수로서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기록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전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뛰는 게 저의 기준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농구라는 그 스포츠 조직 전반적인 의욕 향상에 영향을 끼치셨을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네. 것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쵸. 전에는 좀 타이트하게 했다면 90년대 이제 뭐 M세대 네, MZ세대한테는 좀 이제 부드럽게 대하면서 요즘엔 돈도 안 내고 인터넷 기자는 제가 아직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정도부터 이제 농구기자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거든요. 점프볼하고 KBL하고 같이. 그거는 제가 점프볼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기자들을 좀 계속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서 활력을 더해줄 수가 있고 또 기성세대들한테 견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만의 방법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든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 속해 계신 언론 점프볼이랑 거기뿐만 아니라 네. 스포츠 농구라는 전반적인 산업을 키우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새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저나 조현일 위원은 이제 고인물이에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약간 유재석 같은 느낌. 아니. 계속 가셔야 이제. 약간 좀 식상할 때가 됐죠. 이미지 소비도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좀 견제할 만한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이것저것 시켜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산업이 작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산업 파이를 키워보고 싶은데 특별히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스포츠 산업을 커리어로 선택하셨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농구 동호회를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매주 일요일마다 신촌 서강대학교 코트에 나가가지고 농구를 했어요. 저한테는 첫 사회였던 거죠. 그게 그때 동호회 가면은 제가 막내였는데 대학생 형들도 있고 40대 아저씨들도 있고 저는 거기서 술을 배우고 거기서 담배를 배우고
거기서 모든 걸 배웠어요. 사회를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네, 연애도 배우고, 다 모든 방식을 다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농구라는 게 제 삶에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회원분 중에 루키라는 잡지에 그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커서 해봐라 그 말씀 하나가 저희 여기까지 이끌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농구 외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딱 한 번 있었죠. 밴드를 했었어요. 제가 인디 밴드를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 꿈이 있었죠. 대학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뭐 낮에는 밴드하고 저녁에는 농구장 가고 했거든요. 공연하고 밴드로 되게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제 꿈이 이제 크라이너서 같은 무대 서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크라이요? 크라이너. 크라이너. 네, 오디션도 보고 TV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쪽에는 재능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농구로 자리를 확실히 붙였는데 사실 그때도 농구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 안 했고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했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농구 동호회가 아니고 축구 동호회에서는 축구로 갔을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뭔가에 하나 빠졌다면 축구였을 수도 있다면 축구로 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네. 1분은 여기까지. 네.